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새해가 됐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짜죠.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또 담배를 끊겠다. 또 자산을 불리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을 불리는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그리고 짠다고 하면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요, 돈을 잘 불려서 자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을 보니까 세팅을 잘하더라고요. 세팅.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세팅이었는데, 그 세팅과 관련해서 나의 통장 그리고 나의 월급을 어떻게 세팅하는 것이 좋은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면은 세팅한 것을 잘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면은 출근이 세팅되어 있죠. 우리 회사는 9시까지 출근한다. 또 어떤 회사는 8시 반에 출근한다. 출근 시간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세팅되어 있으면 그 전날 술을 마시든 아니면 야근을 하건 어쨌든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출근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테트리스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갑돌이는 테트리스를 하는데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냥 블록이 내려오는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점수가 거의 안 나죠. 그런데 갑순이는 그 블록의 모양에 따라서 밑에 세팅을 잘 해두고 있죠. 차곡차곡 블록이 잘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 관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이 테트리스 점수처럼 잘 불어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갑돌이처럼 관리하지 않으면은 전혀 점수가 올라갈 수 없듯이 내 월급을 세팅해 놓지 않으면은 나의 자산은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 세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세팅하기 앞서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통장 세팅입니다. 통장 세팅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통장 4개 만드는 겁니다. 통장 4개. 어떤 통장을 만드느냐? 수입 통장. 내가 매월 월급을 받거나 장사를 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 통장 있죠? 그게 수입 통장입니다. 수입 통장을 하나 만들고요. 그건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수입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저축할 수 있는 투자 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월급 통장, 수입 통장에서 적금 이체도 하고 또 카드 대금도 이체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조금 전에 갑돌이가 블록이 내려오는 것을 하나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세팅이란 것이 뭡니까? 목적에 맞게 잘 배치하는 것을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자산도 목적에 맞게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세팅을 잘하려면은 수입 목적에 맞는 수익 통장, 투자 목적에 맞는 투자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통장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지출 통장, 투자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출 통장도 내 월급 통장에 쓰지 말고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지출 통장 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하도록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긴급적으로 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다치거나 아니면은 또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대비해서 예비 통장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면은 통장 세팅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 세팅은 통장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통장 세팅에 맞춰서 이제 월급 세팅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월급 세팅이란 건 뭐냐면요. 수입과 투자와 지출을 돈이 벌리는 구조로 만드는 것을 월급 세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3가지 항목이 있죠. 첫 번째, 수입이 늘어나면 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저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투자를 늘리면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출은 줄여야지, 지출은 좀 통제해야지 자산이 늘어가겠죠. 이 3가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자산을 불려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세팅은 수입, 투자, 지출을 잘 관리하는 구조로 배치하는 것을 월급 세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해 보셨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 세팅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 만들듯이 수입 세팅 따로, 투자 세팅 따로, 지출 세팅 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예비 세팅해서 내 자금에 누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월급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실제 제가 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세팅은 수입 목표하고 실행 방법을 세팅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적자 생존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메모해서 한번 여러분도 수입 세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세팅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수입의 120%를 수입 목표로 정했습니다.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600만 원 정도를 수입 목표로 정했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제 월급의 한 20% 정도를 별도로 벌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를 이용해서 책도 쓰고 강의하고 해서 제 월급의 20% 이상을 별도 투잡을 통해서 벌었거든요. 그것은 제 경험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회사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냥 월급 받는 대로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월급보다 조금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금년에는 꼭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가의 범위는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하느냐? 수입원을 증대하거나 추가 수입원을 발굴하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잡을 통해서 했습니다. 투잡을 통해서 내 월 평균 수입보다 좀 높이 목표를 잡아서 실천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은 성과급을 높여서 내 실제 월급보다 좀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맞벌이를 통해서 좀 더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입 세팅을 매 연말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목표, 실행 방법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여러분도 금년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서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투자 세팅이라고 했는데요. 들어온 돈 중에 일부는 투자 통장에 넣어서 저축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월 수입의 40% 정도를 저축이나 투자하도록 책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200만 원을 바로 투자 통장에 넣어서 투자 통장에서 각 적금이나 펀드로 자동이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런 목표를 세워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월 수입의 50%를 투자하겠다. 난 월 수입의 30% 정도 투자할 수 있겠다. 이것을 지금 정하셔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정해도 좋고요.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럼 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저축형 상품에 넣는 방법, 투자형 상품에 넣는 방법. 저축형 상품이란 것은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원금이 깨지지 않는 안전한 상품을 저축형 상품이라고 하고요. 투자형 상품은 주식이나 펀드와 같이 깨질 수는 있지만 큰 수익도 가능한 상품 이런 것들인데요. 원칙적으로 저축형의 50, 투자형의 50 이렇게 책정하는 것을 일단은 권합니다. 근데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이고 나는 수익이 많기를 바란다. 손해는 안 나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투자형 상품의 70, 저축형의 상품의 30 이렇게 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공격적인 스타일로 투자형 상품 비중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근데 저한테 맞는 거고 여러분은 투자 성향이 저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각각 비중을 조절해서 한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높여가면 되고요. 공격적이고 수익을 더 추구한다 그랬을 때는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높여서 설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투자 세팅도 1년에 한 번씩 저는 업데이트 했는데요. 매년 말 12월 말쯤에 내가 저축형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그리고 얼만큼을 매월 저축 투자할지를 12월 말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내년에 할 것을 계획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들을 한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지출 세팅인데요. 지출 목표와 실행 방법을 세팅하는 거죠. 지출 목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월 수입 60%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퍼센티지로 책정해도 되고 금액으로 책정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책정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실행하느냐? 일단은 고비용이나 효율적이지 못한 소비는 자제한다. 저 같은 경우 사실 명품 소비 같은 건 안 하거든요. 돈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저의 가치관에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지나치게 술값으로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제가 종잣돈 마련하는 단계에는 체크카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 있는 범위밖에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출 통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출 통제에 관련된 것은 6월, 12월 말 1년에 2번 정도 저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출이 통제되면 좀 남는 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추가로 더 투자를 하기도 했고 내가 지출이 좀
많아졌으면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와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출 세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가 예비 세팅인데요. 예비 자금의 범위와 관리 방법을 세팅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는 월 수입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항상 예비 자금으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예비 자금은 증권사 CMA 계좌를 활용을 했는데요. CMA 계좌는 보통 예금금리 수준 정도의 이자가 나오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안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 세팅에 넣는 돈은 증권사 CMA 계좌를 이용해서 예비 자금을 모아놨고요. 이런 자금들도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마련하기도 했고, 좀 많이 남으면은 좀 돈을 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월급 세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월 수입 500만 원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수입 통장에 500만 원을 다 넣습니다. 수입 통장에 500만 원을 넣고 그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투자 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합니다. 이체를 해서 투자 통장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투자 통장에 들어온 200만 원은 적금에 50만 원, 50만 원. 펀드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을 자동이체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 통장에 들어온 돈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적금이나 펀드에 25일 날 바로 자동이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시스템적으로 그냥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지출 통장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지출 통장 범위 내에서만 카드를 쓰고 경조사비 이런 기타 비용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긴급한 자금이 생기면은 예비 통장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출금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금융기관 다닐 때도 그랬고요. 제가 금융기관 고객들을 만났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세팅해 놓은 사람들은 돈을 잘 모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세팅하지 않은 사람들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별로 모아놓은 자산이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금융기관 직원들만 해도요. 사실 금융기관 직원들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 급여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월급, 연봉 같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후에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세팅을 안 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돈을 잘 모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5년 만에 1억, 2억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세팅을 잘합니다. 내 돈 중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얼만큼을 소비할 것인가를 미리 딱 정해놓고 그걸 딱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업데이트합니다. 이 금액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날 때마다 5%, 10%씩 올려서 점점 자산을 불려가는 구조로 만듭니다. 월급 세팅은요. 내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돈인데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돈이 잘 모이고 불리는 구조로 만드는 게 월급 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이 월급 세팅 잘 하셔가지고 금년 말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 돈이 많이 모이고 불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쓴 캘리그라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또는 어떤 돈을 벌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난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돈을 잘 불리고 부자이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되는 방법을 찾아내시거든요. 아무리 경제가 나빠도 내가 돈을 잘 벌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고요. 그것을 실행하시거든요. 안 되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찾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실행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